네, 안녕하세요. 금은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해요. 물리치료사가 된 계기, 그다음에 도수치료로 전향한 이유, 여자가 도수치료를 하면 힘들지 않은지 등등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도수치료에 대해서 좀 더 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물리치료사는 이제 3, 4년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전공한 자가 이제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으면 물리치료사가 돼요. 요즘엔 국가고시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고시 볼 때 그 퍼시픽 문제집 있죠. 그것만 이제 계속 3번 정도? 돌려보고 시험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물리치료사가 된 계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진학을 두고 이제 의료계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좀 확고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간호학과를 갈까, 이제 물리치료과를 갈까, 이렇게 둘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직접적으로 환자와 이제 가까이서 치료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커서 이제 물리치료학과를 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제 의료계 쪽은 그나마 취업도 보장이 되고 나름 이제 뭐 큰 병원급 아닌 이상 이제 일반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TO도 많아서 이제 일찌감치 이제 사회생활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도수치료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차 때 통증 치료만 했었어요. 환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핫팩 해드리고 이제 20분 지나면 초음파 해드리고 전기 붙여드리고 전기 땡 끝나면 전기 떼드리고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제 3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고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싫었었고 대학교 때 이제 비싼 등록금 주면서 공부했던 시간이 너무 많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도수치료로 가서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도수치료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계 쪽으로는 제가 대학교 실습 때 대학병원에서 신경계 위주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저랑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신경계 쪽으로는 안 가고 싶었고 제가 원래 예전부터 이제 측만증 이런 치료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체형 교정 운동 쪽 이런 쪽에 이제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 체형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약간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몸을 치료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쪽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싶다 요 마인드로 도수치료에 더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번째로 도수치료 병원 면접 이제 후기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1년 차 때는 통증 치료 파트를 했었고 2년 차에 들어온 병원이 지금까지 쭉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총 이제 2번 정도 본 거죠. 근데 첫 번째 통증 치료 때 면접은 그냥 일반 면접 보듯이 본 것 같고, 도수병원 면접 때는 제가, 면접 과정에서 이렇게 의사랑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 좋은 기회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의사랑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냐 하면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뭐 디스크 증상이나 제일 관심이 많은 측만증에 대해서 그 병원에 입사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한번 물어보고 오자 요런 마인드로 면접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쓸 때 그때도 제가 그 내용에 측만증에 대해 이제 관심이 많다 하면서 썼더니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선 원장님이 자소서를 읽고
그런 질문을 저한테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병원 원장님께서 이제 측만증은 뭐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어떤 타입이 있으면 뭐 이 책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책도 추천해 주시고 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면접이라고 딱딱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모르는 거나 궁금했던 것들 이렇게 묻고 원장님께서 답해 주시고 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면접 시간이 이제 공부가 됐던 네, 시간이었고 되게 재미있었고 유익했었죠, 저한텐. 네, 유익했던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5번째. 네, 여자가 도수치료를 하면 이제 힘들지 않은가? 요 질문은 진짜 많이 받아본 질문 같아요. 뭐 후배들이나 동기들이나 환자분들도 이제 가끔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여자가 이런 일 하면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힘들죠. 당연히 이제 기도 빠지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뭐 도수치료가 이렇게 예약제다 보니까 풀타임일 때는 진짜 손목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뭐 아대도 하면서 하기도 하고 손목에 이게 테이핑 칭칭 감고 하면서 하기도 하는데 처음엔 환자도 많이 보고 이제 근육 컨택도 많이 해보고 도수 치료하는 뭐 테크닉이나 뭐 핸들링적으로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랑 지식적으로도 이제 치료사의 수준으로 계속 올라올 때까지 공부하는 게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처음에 배울 때가 좀 많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퇴사해야 할 정도로 진짜 많이 힘들었고 해야 할 공부도 많았고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뭐 연차가 이제 계속 이제 쌓일수록 뭐 이렇게 하면 안 아프고 힘은 이렇게 주면서 풀어야 하고 뭐 이런 걸 알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도 이제 계속 듣고 제가 책 보면서 공부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환자를 계속 보게 되면은 이제 케이스별로 제 방식의 치료 프로토콜이 쌓여요. 그래서 지금은 제 나름대로 처음보다는 많이 익숙해지고 이제 처음보다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편하게 일에 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많이 이제 공부하고 하느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6번째. 자, 학회 교육도 많이 들었는지 아니면 들어야 하는지. 학회 교육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듣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돈 주고 이제 듣는 건데, 저는 학회 교육 같은 경우는 도수를 이제 시작하고 2, 3년 차까지는 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학회도 있고, 뭐 작은 학회들도 있는데, 보통 학회별로 소개 강좌가 있는 학회도 있고, 없는 학회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더 배우고 싶은 커리큘럼의 학회나 아니면 관심 있는 학회를 선택을 해서 뭐 코스별로 계속 듣고 뭐 이수 시간 다 채우면은 뭐 나중에는 정형도수 치료사 시험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쭉 들어서 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가 들었던 교육은 뭐 칼텐본, 슈로스 뭐 OMPT, SMT, 뭐 병원에서도 원리 교육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주제별 특강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주말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있기 때문에 도수를 시작하고 나선 거의 2, 3년 차 때까지는 제 주말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장 가시면 뭐 이론도 배우고 그다음에 실습 같은 것도 알려주시는데 이제 실습 시간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배운 거 이제 연습해 보시고 강사님한테 이제 모르는 것도 질문하면 좀 더 많이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고 도움도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에 가면은 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서로 이제 병원 관련 정보들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자, 도수치료
연봉, 월급 요걸 조금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요. 보통 도수치료는 이제 기본급 플러스 인센 이런 제도로 대부분이 운영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고정적인 월급제로 받는 병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연봉이나 뭐 월급 같은 경우는 본인 연차나 그다음에 치료사의 치료 능력에 따라서는 당연히 기본급과 인센은 다르게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인센 제도면은 다 본인이 한 달에 뭐 많이 받으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보면 적게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페이를 많이 받으려면은 당연히 치료사는 치료를 잘해야 되죠. 치료를 잘해야 하고 환자도 끊기지 않고 치료를 이제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뭐 치료를 잘 받고 환자분께서 잘 받으면 당연히 또 환자분께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소개가 소개의 꼬리를 물면서 환자를 계속 오게끔 하는 것도 이제 치료사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모든 거를 이제 종합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연봉이나 월급 같은 경우에는 뭐 메디잡이나 뭐 사람인 등등 이제 여러 병원 구인 공고 있죠. 그런 공고에 연봉이나 월급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딱 기재가 되어 있어서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받는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8번째. 도수 예약이 없을 땐 어떤 걸 하세요? 일단 쉬는 게 제일 1순위예요. 네, 저희 병원을 예로 들면 도수 치료가 이제 담당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담당제로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치료도 예약제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약이 풀타임일 때도 있고 뭐 중간중간 빌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예약이 빌 땐 당연히 쉽니다, 저는. 네. 치료사의 컨디션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쉬는 게 저는 1순위고, 이제 어느 정도 쉬었으면은 뭐 다음 환자 치료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도수 치료하고 환자에게 차팅을 하거든요. 차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시간대에 몰아서 차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환자분들에게 운동 관련해서 프린트물이나 뭐 스트레칭 이거 해주세요라고 프린트물을 드릴 때도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문서 작업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 모든 걸 다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뭐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멍 때릴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선 자유롭게 이제 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9번째. 자, 도수치료사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을 지금 조금 말씀해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직접 환자가 오시면은 환자분의 뭐 엑스레이나 뭐 MRI, CT 등등등 뭐 영상학적인 부분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아프신 부위와 연관 지어서 원인이 되는 뭐 근육이 있을 거고요. 뭐 관절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자세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 걸 찾고 이제 찾아서 치료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진짜 공부의 연속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진짜 반의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스스로가 의료 지식들이 진짜 많이 높아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뭐 지식적으로나 여러 정보들을 환자들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네.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진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고 교육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운동 같은 경우도 운동은 제가 이제 직접 그 동작에 대해서 정확히 할 줄 알아야 환자들을 치료도 해드리고 코치를 해드릴 수 있는 점에서 이제 도수치료사는 공부를 계속하는 직업이구나를 진짜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공부는 네, 계속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자, 10번째. 자, 도수치료를 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낄 때, 당연히 이제 치료사 입장에서는 치료가 잘 되고, 안 아픈 상태에서 치료 종결이 나면 진짜 보람차고 기분도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그 치료가 잘 되면 하나의 이제 케이스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선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 라는 뭐 하나의 나만의 프로토콜도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치료사였지 하는 그런 자부심 있잖아요. 네. 자부심과 이 내면의 자존감도 훨씬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진짜 치료사로서 보람을 크게 느끼는 편이에요. 네, 오늘 영상은 이 10가지 질문들로 도수치료에 대해서 제 얘기를 담아봤는데 이거 이외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답글 이제 적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